네, 안녕하세요. IT 방송 토크 IT 제마크 GPT 고성입니다. 오늘은 랜섬웨어, 요즘 랜섬웨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효과적인 백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효율적인 백업 방안에 대해서 메리타스 코리아의 천대영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장님 요새 정말 랜섬웨어가 네. 작년 올해 막 기승을 부려가지고 어쩌면 이제 복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겠지만 백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백업에 대한 이것 때문에 랜섬웨어 때문에 물론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만 베네테스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매출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솔직한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메시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네네. 왜냐하면 네. 사실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시긴 하시는데 네네. 저도 이제 커머셜 그러니까 어떤 중소 중견 기업들 많이 이제 방문을 하고 그분들의 고민들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최근에 랜섬웨어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몇몇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피해를 봤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해커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제 금액을 지불을 했고 복화를 성공했어요. 그 네. 이후에 아무래도 이게 보안 쪽 이슈다 보니까 이제 보안 쪽 솔루션들이라든지 뭐 시스템들 장비들 다 네네.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또 랜섬웨어 감염이 돼서 결국에는 이게 보안만 강화하는 거는 정답이 아니겠구나 네. 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백업 쪽에 다시 한번 제품을 문의하시고 하시는 고객들이 의외로 또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이 시스템 담당자건 네네. 데이터 담당자건 보안 담당자건 특히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 네. 서버는 모르겠는데 메인 서버는 모르겠는데 메인 시스템 모르겠지만 백업 같은 경우는 사장님한테 경영진한테 이거 저 백업 여기 효과적인 이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야 네. 그거 뭐 잘 됐잖아 이러면 맞습니다. 네. 명분도 없었는데 그렇죠. 네. 랜섬웨어가 이게 기승을 부리니까 네네. 사장님 옆에 우리가 비슷한 회사에서 랜섬웨어 감염돼가지고 이렇게 다 됐으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기한 올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나마 좀 이렇게 인터넷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이렇게 네네네. 기사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접하기 힘들었다고 한다면 네네. 최근에는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도 랜섬웨어를 다룰 정도로 그렇죠. 이제 이 이슈가 그만큼 많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IT 관리자분들이 이 랜섬웨어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사장님한테 이거 사주세요라고 기한을 올려서 네.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공감을 해줘야지 그렇죠. 쉽게 그런 부분들이 승인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네네.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근데 최근에는 여기저기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분들도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정말 큰 이슈라는 거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랜섬웨어지만 이제 기업이 뭔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네. 자체 데이터건 아니면 고객 데이터건 간에 저희 회사 마찬가지지만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당연하죠. 네. 데이터가 앞으로 네. 비즈니스에 아주 핵이겠다 하는 네. 것을. 네. 사실 옛날에 그 보안 침해 사고들이 네. 뭐 320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뭐 APT 공격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요즘 와서 이제 랜섬웨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에 과거에 보게 되면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농협 사태부터 320 사태, 뭐 6.25 네네. 사태 거의 해마다 끊이지 않고 뭔가 큰 인터넷 뭐 침해, 뭐 보안 사고들이 발생을 했었고 네네. 그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화되고 이슈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했었는데 과거에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죠? 그 보안 사고의 유형이 어떻게 보면 악성 해커들에 의한 뭐 공격형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네네. 피해 사례들이 많았다라면 최근에는 오히려 이 랜섬웨어 한 가지가 몇 년째 계속해서 지금 부각이 네네. 되고 있고요.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도표에도 보니까 네. 이게 개인은 39%, 기관이 61%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솔직히 뭐 저도 집에 가면 인터넷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내 필요한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C를 통해서 뭔가 인터넷을 하고 하기보다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뭔가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네네. 메일을 확인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뭐 그래프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피해 발생하는 곳이 아마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런 트렌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와 그런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런 접근이 많이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이런 분야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랜섬웨어 감염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이제 국내에 좀 굉장히 많은 체인점을 두고 있는 어떤 한 치과가 있는데 네.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이제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을 했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랜섬웨어 피해를 발생했고 복구를 한 다음에 보안 투자를 했는데 또다시 감염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 한 기업에서 연거푸 발생이 된 거지만 네. 이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발생을 했고 투자를 했는데 다른 지점에서 다시 또 보안 사고가 발생한 광주, 거죠. 원주 두 군데 지점에서 그렇죠.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업 제품이 도입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이게 기업도 이게 대기업보다는 네. 이게 중소기업하고 네, 이게 맞습니다. 중견기업이 아무래도 그 그렇죠. 피해가 심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뭐 대기업으로 따진다라 그러면은 뭐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돼 있고 잘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사용자의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IT 관련해서 뭔가 통제라든지 관리 감독이 굉장히 명확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게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그 좀 더 작은 기업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 사고가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랜섬웨어가 그 암호화를 시키고 이제 복화의 대가로 이제 돈을 받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은 근데 안랩이라든지 카스퍼스랩 같은 데서 또 복화 방안을 네. 빨리빨리 또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빠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100% 복화되는 것도 아니고 복화되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제공되는 툴을 통해서 복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도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네네. 어떻게 보면 복화 가능한 이 툴을 통해서 복화 가능한 악성 코드 유형은 그냥 110만 깔아도 이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유형. 네네. 왜냐하면 이 랜섬웨어의 이런 종류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종들이 등장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네.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와. 일부 복구 업체에서는 랜섬웨어 피해본 그런 이제 데이터를 복구해드립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저도 뭐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복구를 해준다라고 데이터를 가져가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해커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저렴하게 쇼부로 전해주고 키를 받아서 복구를 해준다. 네.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네. 명확하진 야, 않지만 네, 네, 그렇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어유, 그거 아주 그냥 충격적인 얘기네. 네.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됐을 때 요구하는 금액이 좀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미약의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트 프라이스를 그렇죠. 네, 네, 마크업하고 네, 네, 네. 참. 네. 확인되지는 네.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진짜 이게 랜섬웨어가 그 변종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패턴으로 네, 네. 미리 뭐 이렇게 이걸 패턴으로 미리 막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시만텍이라든지 그런 뭐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안랩이라든지 뭐 굉장히 이제 그 보안 회사들에서는 모든 새로운 변종까지도 탐지내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네네. 있다 보니 그렇죠. 그런 행위 기반의 음, 뭐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네.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하는데 네. 모든 기업들이 그런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런 솔루션들을 모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의 사본을 관리하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업. 자,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 뭐 하게 되면 최신 업데이트는 굉장히 필수인 것 같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차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이제 백업이 중요하다. 그거에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네, 중에서.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아까 제목이 백업도 이제 효율적인 백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 코스트 이펙티브한 네네. 그 백업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좀 먼저 이제 백업의 어떤 그 원칙 같은 것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떠세요? 사실 백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보게 되면 그냥 데이터를 사본만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백업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이 단순히 사본을 유지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파일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선택을 해서 하나 카피만 해놔도 그렇죠. 사본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 자체만으로도 백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매뉴얼적인 백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 작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어떤 사본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본 관리를 하는 사본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점 유지라든지 네네. 아니면 어떤 중요한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본 버전 관리도 필요할 수 네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뉴얼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케줄 기반의 좀 정규적인 자동화된. 그런 이제 백업들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기업들에서는 사실
뭐 사용자 데이터들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서버들에서 이제 운영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고 네. 이 데이터는 또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백업을 해서 저장하는 그런 이제 보관 주기도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번씩 백업하는 데이터들은 뭐 네. 얼마큼 보관한다, 일주일 단위로 백업하는 데이터는 얼마큼 보관한다, 뭐 월 단위로 백업하는 또 얼마 보관한다, 뭐 이런 식의 정책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보관 거죠. 주기에 대한 정책이.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적인 그렇죠. 백업을 네. 통해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좀 자동화된 솔루션들이 네, 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로컬 디스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그렇죠. C 드라이브에 있는 그렇죠. 어떤 네, 거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다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를 동일한 시스템의 로컬 디스크에 보관하는 거는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원격에 뭔가 백업 시키는 니즈가 굉장히 더 맞습니다. 많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 뭐 별도의 뭐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프 장치라든지 이런 미디어가 없다. 그래서 뭐 네네. 외장화된 데이터를 일단 사본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본을 만들고 나서 그 외장하드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물리적 네, 분리하지 맞습니다. 연결돼 있으면 그것도 하나 그렇죠. 드라이브로 연결. 근데 이제 또 귀찮다 보니까 꽂아놓고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네.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보관을 하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한 과제들, 그러한 업무들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어떤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네. 뭐 획일화된 정책을 적용해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업하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오피스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뭐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오피스 파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뭐 그래픽 데이터도 있을 수 네네.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회사 업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시스템에서 서버에서 돌아가는 ERP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뭐 DBMS라든지 굉장히 네네.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고 또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동하기 위한 OS 영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백업이 필요한 부분들인 건데 그러니까 시스템 백업이 있고 데이터 백업 두 그렇죠. 가지가 크게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어떻게 보면 이 IT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네네, 너무나 잘 그렇죠.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네네. 한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320 사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320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부트 영역을 뭔가 그 새로운 값으로 오버라이팅을 하면서 재부팅이 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네네.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그때 오버라이팅 했던 영역이 여기 보시는 MBR 영역에 해당합니다. 아, 네. 저 MBR 영역이 손상이 되면 부팅이 되지 않죠,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스템이 장애가 나서 부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끔 MBR 영역이 이게 뭡니까?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마스터 얘기합니다. 레코드. 네.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DR 환경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DR 환경 유지하기 힘들다라면 가볍게 그냥 OS 영역을 포함해서 저러한 부분들을 모두 이미지 형태로 백업을 해두시게 되면 네네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파일 단위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 형태로 복구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PC에서 하듯이 PC에서 그렇죠. 이미지 백업 하듯이. PC 서버 모두 동일합니다. 네네네. 오케이. 빠르게 복구할 수가 네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이미지 백업이 가장 중요한 게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 이 악성 코드는 어딘가에 내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걔를 찾아서 지우지 않고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 감염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해커가 요구하는 돈을 지불하고 키를 받아서 풀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악성 코드가 어딘가 남아있으면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인 바이러스 거죠. 감염된 것처럼. 그렇기 하는 거구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감염된 기업이 다시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찾아서 지워버릴 수만 있다라면 좋겠지만 백신에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해소를 해주면 네.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라면 아예 그냥 애초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시스템을 이전에 클리어한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이미징 백업 기술은 그러한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작용을 하지 않지만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데이터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는 물론 파일 데이터도 있을 수 있지만 뭐 MS SQL이라든지 오라클 이런 DBMS가 네네.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뭐 가상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이미징 백업 방식보다는 정교화된 스케줄 기반의 네. 자동화된 데이터 백업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네.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OS 영역 같은 경우는 자주자주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미지 어떤 시점별로 이렇게 백업 해두게 되면 네네네. 그 전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 영역은 자주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백업을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 영역은 뭔가 정책과 자동화 맞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제 핵심 키워드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그 베리타스의 지금 솔루션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세 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여기는 지금 그냥 크게 구분만 해놓은 거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은 사용자 PC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에서 관리되는 서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네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시스템들은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사용자 PC는 사용자 관점.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부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퇴근할 때 꺼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백업은 켜져 있을 때 백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켜져 있을 때는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시간에 백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그걸 찾아서 그 시간 맞춰서 백업한다는 건 무리가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자동화된 이런 백업 기술이 필요하고 네네. 거기에 맞는 백업 솔루션이 이제 CDP라는 데이터 오케이. 백업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뭔가 인크리멘털하게.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그때 바로바로 오케이. 백업이 되게끔. 네. 그런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관리자 입장에서 백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정책으로 백업을 하는 네. 그러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 정책 기반의 데이터 백업 솔루션이 필요한 거고요. 네네. 베리타스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제품, 백업 이그젝과 넷백업이라는 두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 형태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 리커버리라는 이미징 백업 솔루션 이렇게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리커버리고 솔루션 네, 이름이. 맞습니다. 네. 요 CDP 기반 데이터는 뭔가 솔루션 이름이? 데스크탑 앤 랩탑 옵션입니다. 데스크탑 앤 랩탑 옵션. 네네. 네. 그리고 요거 두 가지가 오늘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죠? 요거 두 가지. 네네. 자, 보통 이제 회사에 보면 이제 백업 서버는 보통 있지 않나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백업 서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백업 서버들이 없는 경우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백업 제품들이 없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쭤보면 뭐 개발 소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압축해서 그냥 사본을 하나 떠놓는다든지 네. DB는 그냥 뭐 익스포트해서 덤프를 하나 내려놓는다든지 그냥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자기가 사본을 알아서 관리하는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네네. 이제 SMB 기업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물론 중견기업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웬만하면 백업 솔루션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중견기업 밑으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물론 이제 제가 사본을 어느 정도 이제 사전에 만들어놨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본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전혀 대처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라든지 이런 이제 백업 회사들한테 어떤 이제 제품 문의를 하고 컨설팅 요청을 해서 이제 가서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네. 뭔가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백업에 대한 니즈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네, 부분들이 네. 많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네. 이제 백업되는 그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이해하기 좀 빠를 것 네네.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희 베리타스가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보호하는 가장 최적의 전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예,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시스템 영역, 그다음 데이터 영역 이런 부분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뭐 보호를 한다라 그러면은 시스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미지 백업을 하고 네네네. 데이터 영역은 스케줄 기반의 자동화된 백업을 처리를 네네. 하지만 네.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를 해야지만이 다운타임을 줄일 수가 그렇죠. 있고 네. 서비스를 빠르게 재개할 수가 있는 네. 거고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소죠. 최근에는 이 BS가 다운타임은 바로 그냥 생산성과 연결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과거부터 많이 이제 구축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DR 센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 시스템들을 거의 뭐 다운타임 니어 제로에 가깝게 뭐 이런 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DR 센터를 운영하고 네. DR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과 별도의 시스템과 네네. 별도의 솔루션, 별도의 관리 인력들 어마어마한 비용 투자 사실 필요합니다. 그거야 뭐 대기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중견기업만 가더라도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모든 기업을 가서 DR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은 거 다들 압니다. 필요한 거 다들 압니다. 하지만 그만한 예산이 없고 운영할 만한 인력도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베리타스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최근에는 이제 P2V라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제공이 돼요. 피지컬 버추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들을 OS하고 데이터 영역까지 모두 다 한 번에 백업을 하고 아. 이런 부분들을
뭐 VM웨어라든지 하이퍼V 같은 이런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시스템들 쪽으로 네. 마이그레이션을 P2V에서 전환해주는 네네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 시스템들만 한두 벌 이렇게 P2V를 시켜두게 되면 로컬 시스템에서 직접 데이터를 복구하고 서비스를 뭐 시스템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네네. 가상 환경에서 바로 파워 업만 시키면 서비스를 재개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복구 시간이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가상 환경은 아무래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원래 시스템을 복구하는 동안만 네네. 일단 임시로 유지하는 오케이, 그런 오케이.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그런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상 서버가 이제 백업으로 이렇게 그렇죠. 활용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상 환경은 이제 물리적 시스템들을 그렇죠. 비용 효율적이라든지 뭐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이제 가상 환경으로 전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용도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네네. 가상 환경을 오히려 이 DR 환경으로 운영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미러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업의 딱 어떤 그렇죠. 핵심적인 네. 전략적인 것들만 그 가상화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할 때. 네. 자, 그럼 실제로 그 아까 두 가지 솔루션 이제 백업 네. 이그젝이랑 넷 백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적용되는 분야가. 사실 이 백업 이그젝과 넷 백업은 저희 베리타스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 백업 솔루션인 건데 네. 쉽게 얘기해서 백업 이그젝은 윈도우 중심의 사용자 고객, 네. 넷 백업은 윈도우를 포함한 유닉스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네. 뭐 규모로 따진다라면 SMB층과 아니면 엔터프라이즈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뭐 좀 더 쉽게 뭐 서버 대수라든지 아니면 뭐 용량으로 따진다라 그러면 백업 이그젝은 한 1, 20대 미만, 네. 용량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10TB 미만, 요 정도 작은 규모. 넷 백업은 그 이상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문제는 가운데 이제 오버랩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용량은 한 10TB밖에 되진 않는데 중요 시스템들이 있고 그중에 유니스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랩되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넷 백업이라든지 백업 이제 두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효율적인지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들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카바는 이제 서버 에스라든지 네. 데이터 용량, 그 다음에 유닉스를 카바냐 아니냐 그것이 다른 거지. 네. 아까 뭐 P2V로 네네. 한 백업한다든지 또 통합된 자동화 정책 기반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똑같은 거죠. 다. 기능들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사실. 있습니까? 왜냐하면 네. 백업 이그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의 환경에 좀 최적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좀 어드밴스한 기능들은 많이 좀 빠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넷 백업 솔루션에서는 네. 뭐 파일 서버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풀 백업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상 환경에 특화돼서 가상 환경에 뭐 VM을 백업을 하고 복구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올려버린다든지 이런 네네. 뭔가 좀 기업의 RTO 관점에서 좀 더 빠른 복구를 제공하거나 빠른 풀 백업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어드밴스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네네네. 백업 이그젝은 사실 이제 작은 규모의 환경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RTO, RPO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기능에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게 네. 사실이고요. 자, 하지만 백업 이그젝에 그래도 뭐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몇 가지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백업 이젝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중심 고객, 다시 얘기해서 윈도우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뭔가 OS를 다루고 하실 때 네. 커맨드 치시나요? 안 치죠. 그렇죠. 마우스로 네. 다 해결하시죠. 네, 당연하죠. 네, 백업 이젝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MS 오피스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럼 어디 교육센터 가서 교육받고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맞습니다. 백업 이젝이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토크쇼 진행하시려고 그러는데. 백업이 이게 이제 그 UI를 보시게 되면 네네. 아이콘들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마우스를 가지고 이게 뭐 클릭 하다 보면 이 제품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네. 쉽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냥 뭐 작은 규모의 그 기업의 관리자분들이 네네네.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직관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 백업의 제품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백업의 제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과거에 윈도우 2003 같은 경우에는 OS에 엔티 백업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네. 그 기능이 이 백업 이제 라이트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이미 한 번씩은 다 써보신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그 UI가 익숙해져 있다. 그렇죠. 네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업 이기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사실 이 부분은 넷 백업보다는 백업 이직이 좋습니다. 아, 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솔직하니까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P2V를 말씀드렸어요. 네네. 넷 백업
백업이라는 솔루션도 P2V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백업 이그젝은 자동화된 P2V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업 서버 자기 자신이어도 좋고 네. 별도의 하이퍼바이저 서버도 좋습니다. 네네. 하이퍼바이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만 있다라면 물리적인 윈도우 시스템을 백업을 해서 자동으로 하이퍼바이저 시스템에 P2V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넷백업에서는 P2V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제 매뉴얼하게 P2V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P2V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백업 이그젝에서는 네. 이제 백업 서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백업이 될 때, 네. 백업 때 자동적으로 만약에 하이퍼바이저가 있다면, 네네. 글로 또 이제 또 정책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하이퍼바이저 서버가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백업 서버에 서버에 넣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백업 이제 서버 자체가 윈도우니까 네네. 윈도우에 뭐 그렇죠. VM을 구성하시던 하이퍼V가 되겠군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니까 하이퍼V 좀 같이 구성을 해서 좀 이렇게 공간 있고 스펙만 좀 여유가 있다라면 네네. 백업 서버 자기 자신 쪽으로 P2V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알겠습니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중복 제거 기능도 있나 봐요. 요즘에 백업 제품들은 중복 제어 기능이 거의 필수죠. 그래서 네네. 이제 데이터 백업 솔루션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 요즘에 중복 제어 기능은 거의 이제 필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네네. 가치도 없는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네. 백업 이그젝이 가장 좋은 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게는 내 백업 솔루션을 비교를 했을 때 많게는 뭐 10배 이상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중요한 기능들 이런 것도 다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고객분들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백업 이그젝은 내 백업을 제공하는 뭐 DBMS를 지원한다든지 가상 환경을 지원한다든지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한다든지 네네네. 뿐만 아니라 이런 중복 제어 기능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가격 대비 제공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예산을 크게 잡지 않아도 되는 건데 네.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이것이 확산되려면 네네. 아까 맨 처음 우리가 말했듯이 경영진이 그죠?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것이 맞습니다. 확산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백업 이그젝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라이센스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좀 여유 하드웨어가 있다라면 그런 하드웨어를 통해서 네네.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저희 뭐 총판사라든지 네네. 파트너사들에서는 자체적으로 네네. 좀 저렴하게 하드웨어까지 같이 구성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 모델을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백업 이그젝은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많이 글도 많이 쓰고 있죠. 네, 많이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전에 뭐 기능들이 조금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경쟁사 제품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서 그리고 기존의 이제 기업들의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커지고 네.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이 오히려 그런 영역까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네네네. 이 백업 이그젝에 대해서 약간 좀 네네. 고객분들이 네, 관심이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 여전히 네,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넷백업은 그러면 이제 백업 이그젝 이후에 나온 제품입니까? 이건 아니. 넷백업도 오래된 제품입니다, 오래된 사실. 제품이네. 저희 베리타스가 이전에 굉장히 오래된 회사긴 하는데 네네. 중간에 이제 시만텍이라는 기업하고 같이 한 집에 살다가 최근에 네네. 이제 같이 이제 분사를 하긴 했는데 사실 넷백업과 백업이젝은 태생이 다릅니다. 서로 이제 인수합병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넷백업이 하드웨어까지 같이 일체형으로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공급이 돼요. 네네. 그런데 백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백업의 그런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장 장치. 네네. 그렇죠.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테이프 미디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테이프 미디어의 그런 단점을 보완한 이런 디스크 형태의 저장 장치를 많이 쓰시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VTL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중복 제어도 제공하고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고 하지만 백업의 전체적인 인프라 형태를 변모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IT 트렌드는 이 백업의 인프라, 그러니까 백업 서버, 저장 장치, 솔루션, 보안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하나의 제품으로 일체형으로 공급하는 게 최근에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내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그런 트렌드를 이제 같이 부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뭐 보안 어떤 솔루션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여기? 맞습니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만텍 크리티컬 시스템 프로텍션이라는 보안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마치 은행에
가시면은 그 현금 인출기 있죠. ATM기. 네네네. 네. ATM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O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사실 입금하고 통장 정리하고 이체하고 돈 뽑고 뭐 요 정도 기능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무언가로 그 프로텍션을 걸어놨다는 건데 네. 이 시스템 크리티컬 시스템 프로텍션이라는 제품이 그런 식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된 리눅스 OS가 탑재되어 있지만 이 안에 사전에 저희 베리타스에서 이제 정의된 그런 정책 기반의 뭐 그런 기능들 외에는 실행이 되지 못하게 프로텍션을 걸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ATM 기기도 네, 보면 맞습니다. 뭐 입출금 뭐 해가 딱딱 네. 정해진 것만 딱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외에 누가 뭐 그것을 악용하려고 뭔가 네, 하면 맞습니다. 그거나 실행을 못하게 네, 맞습니다. 화이트리스트처럼 이미 규정된 항목들만 실행이 네, 되게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여서 SC, SP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침입탄지라든지 뭐 이런 네네. 기능들이 같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 뭐 블랙햇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해커 대회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 저기에서도 뭐 테스트 통과됐을 정도로 이 보안성 하나에서는 이제 굉장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은 제품이고 요즘에 뭐 랜섬웨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보안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예전에 320 같은 경우에는 백업 서버도 실제로 보안 사고를 당했었고요. 네네. 근데 이 백업 데이터라는 게 평상시에는 그 중요도가 낮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사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슈가 발생하면 중요도가 탑으로 올라가게 되고 네네. 그때 그렇죠. 실제로 데이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업 서버는 이 보안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건데 어플라이언스는 그런 부분을 크게 보완을 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이트리스트 형태로 네네. 아주 그냥 굉장히 엄격한 정책을 맞습니다. 적용한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넷백업과 백업에 이게 세 개 네. 이제 뭐 그렇죠. 네. 비교하신 거고. 자, 요거를 실제로 이제 백업 이그젝 같은 경우는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게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할 수 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가 트라이얼을 제공하는 게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백업 이그젝과 시스템 리커버리 두 가지 제품만 60일간에 대해서 기능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리커버리는 저희가 아까 제공합니다. 시스템 이미징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백업 이그젝은 이제 정책 기반의 자동화된 백업을 제공을 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백업 그런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없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다라면 일단 한번 트라이얼 버전을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임원분이라든지 예산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랜섬웨어 이슈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일단 트라이얼 버전을 통해서라도 일단 데이터를 먼저 백업을 해놓고서 나중에 네네. 문제 생겼을 때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 네. 어떻게 보면 해커들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일단 백업해놓고서 야, 그때 가서 라이센스를 차라리 구매하시는 게 더 싸게 먹힐 수 있어요. 좀 되게 좀 안 좋은 시나리오지만 이거를 이제 트라이얼 버전 60일간 썼어요. 네, 네. 근데 오늘 했어. 오늘 네. 지금 7월 14일 했는데 8월 초에 네, 네. 랜섬웨어 감염이 된 거야. 네, 네. 회사가. 네. 근데 큰일 났다 했는데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백업을 다 미리 해뒀습니다. 하면 제일 퍼펙트한 그렇죠.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안 네,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겠지만. 네, 네,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장님 답변 주시면서요. 네네. 좋은 질문 분들 세 분 네.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네네. 발표 시 바랍니다. 최병감님,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하는 경우와 필요 제품 각각 구매하는 경우 비용 차이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요? 사실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안에 뭐 백업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구성 요소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네네.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라이센스는 이제 개별 라이센스,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단위로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런 장비들이 나오면서 이제 용량 단위 라이센스를 많이 선호들 하세요. 네네. 그래서 내가 백업해야 되는 원본 데이터가 얼마냐 테라바이트 기준으로 네네. 그래서 그 정도의 라이센스 구매하게 되면 넷백업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비용 차이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 대수는 많지만 네. 비용이 용량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량 단위로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저렴하고요. 네. 시스템 대수는 많지 않지만 네. 용량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별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게 저렴하죠. 네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라이센스를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석일재님은 커뮤니티 주셨어요. 얼마 전에 개인 노트북에서 파일들이 서버라는 확장자로 다 변경되는 랜섬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회사 PC가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중요 데이터는 백업하는 게 있어서 살았죠. 백업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어요. 이분 네.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네네. 간직하셨어요, 이분은. 네네. 자, 이종훈님께서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백업과 일반 백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일반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차이가 있는 건 네네. 아니죠. 그만큼 더 랜섬웨어 때문에 백업의 중요성이 더 그렇죠. 이제 부각됐다는 걸. 사실 말씀해 이전에 주시죠. 네. 백업은 그냥 단순히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백업을 하지만 네. 최근에 랜섬웨어가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랜섬웨어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도 백업이다. 그러니까 이 백업은 단순히 사본 유출이라든지 사본 손상이라든지 이런 네네. 측면에서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보안 사고에서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네. 최승훈님께서 저희 회사도 백업 이기색 사용하고 있는데 백업 덕에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이야. 이분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런가요? 너무 그러시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최승훈님 같은 경우는요, 네. 따로 그 베리타스에서 네. 이런 분은 인터뷰 좀 해야 돼요.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례예요, 지금. 네. 자, 그다음에 김웅주님, 제 경우 지인들에게 무료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업하는 방식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백업 방식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사실 요즘에는 뭐 드랍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드랍박스를 씁니다. 네, 저도 굉장히 써요. 좋아요. 네, 예, 네, 네. 왜냐하면 모바일에서는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도 바로바로 네, 네, 보관할 그렇죠. 수가 있고요. 뭐 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서 바로바로 연동이 되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노트북에서 뭐 어떤 데이터를 편집을 해요. 집에 가서 PC를 켜면 집에도 그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일반 백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관리하기 위한 용도의 이제 백업인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데이터는 이 기업에서 그렇죠.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기 네네.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그렇죠.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 그런 식의 백업 인프라가 구현이 되는 거고요. 클라우드를 이용한 백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모바일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모바일 업무라든지 그런 쪽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 클라우드를 통한 백업도 단순히 이런 사진 데이터라든지 네네. 파일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만 보호가 가능하지 시스템 복구 관점에서 보호는 제약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자, 이장진님께서는 그 여러 이제 요새 뭐 위험 환경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전서 환경을 다 네네. 몽땅 다 네. 이런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뭐 클라우드 환경은 아무래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네. 모든 리스크를 아무래도 많이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네네네.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데이터를 다시 로컬로 다운로드할 때 이제 과금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되어 있다 보니 네. 사실 이 안에서 가공되는 데이터 이 안에서 운영하고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우리 데이터니까 내가 다시 가져와야지 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또 그만큼의 또 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데이터를 운영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안에서 데이터들이 유실되거나 하는 손실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자체적인 또 백업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자, 그다음 류성민님, 공공기관이나 중요시설 같은 데서 제품이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지요? 간혹 유지보수 시 엔지니어 실수로 백업된 자료를 가져간 적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대처나 미연의 방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그 백업 이그젝 같은 경우에는 GS 인증으로 취득을 했고 지금 현재 조달청 등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넷백업도 마찬가지로 GS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달청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엔지니어 실수로 백업된 자료가 나간 적이 있다. 이 부분은 사실 백업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DRP라든지 뭐 그런 보안적 솔루션들을 적용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정동아님, 백업 정책이 최고의 방어라지만 모든 사내의 데이터를 백업하려면 백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도 여러 대의 PC가 랜섬에 감염되어 결국 재포맷 방법을 했지만 타 회사 경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복구를 하였는데 한 번 지불하고 되는 경우와 두세 번 추가로 돈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니 암호화를 푸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이분이 오늘 이 주제에 제일 부합하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백업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백업 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도로 따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지만 이 백업 인프라 한번 초기에 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백업을 하기 위한 서버 인프라부터 저장 장치, 솔루션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구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또 이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네. 무슨 뭐 백신처럼 뭐 몇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 네.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컨설팅이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어느 정도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는지 네. 사실 저희 베리타스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업 이그제과 넷백업이라는 제품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시스템 리커버리는 제품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가격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들 제품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또 다양합니다. 그런데 고객사에서 고객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기능들이 무엇인지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솔루션을 구매를 했는데 굳이 내가 필요하지 않는 기능들까지도 돈을 주고 산 느낌이 든다라면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기능들만 딱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의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네. 큰 장점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요. 자, 강철군님과 김창희님 유사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를 백업을 하는 경우에 랜섬웨어가 걸린 상태로 백업이 되면 백업 영역까지 감염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네. 같고요. 사실 저희가 랜섬웨어를 대비해서 백업을 할 때는 실시간 백업보다는 어느 정도 그 간격이 있더라도 시점 백업을 권장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시간 백업을 하게 되면 랜섬웨어 감염된 데이터가 같이 오버라이트가 되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서 시점 백업을 가장 권고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는 그 내용만 어떤 세트 형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백업된 데이터에 감염된 악성 코드로 인해서 다른 데이터가 영향을 주진 않죠. 네네. 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활동을 못하도록 압축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중복 제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텍션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백업된 어떤 그런 사본 전체가 디스크에 저장돼 있다라면 이 미디어 자체를 어떻게 악성 코드가 감염시켜 버릴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뭔가 영향을 발생시킨다 그러기는 힘들죠. 네. 그리고 만약에 테이프 장치를 사용한다면 더더욱 불가능한 거고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랜섬웨어 감염 데이터가 그 백업을 할 때 이 네. 데이터가 감염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은 그 사실 백업 만만치 솔루션에서 않- 그런 보안 네.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네네네. 간단한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 탐지 기능 정도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실제로 이제 백업을 수행하다 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된 파일들이 이렇게 스킵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그런 정도의 기능들은 내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고은성님, 랜섬웨어 감염될 경우 일반 PC의 경우 치료 방법이 포맷하는 것밖에 없는 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포맷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일부 복호화 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에 랜섬웨어 감염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한국 랜섬웨어 대응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네. 툴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그 감염된 그 악성 코드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복호화 툴 종류에 네. 이 지금 감염된 악성 코드를 복호할 수 있는 툴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복호를 하든가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 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재상님, 랜섬웨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백업 방안은 결국 VDI로 PC를 구축하고 중앙에서 백업하는 것일까요? 사실 VDI하고 랜섬웨어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VD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통제 개념으로 많이 쓰시는데 사실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는 그 중앙의 서버보다는 개인들 PC에 더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 많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자료를 만들어내는 당사자가 일반 유저들인 거고 네. 이 유저들은 사본을 개인 PC에 저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을 중앙에 어떤 파일 서버라든지 나스에 갖다 놓으면 기업에서 걔네들만 보호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 자기 PC에서 보관한다라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네네. VDI라는 거는 네. 그러한 데이터들까지 중앙에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좀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네네. 용도로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VDI화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악성 코드가 많이 유입이 되면 그 안에 전체 데이터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동환님, 모든 OS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상화에서는 X86 아키텍처만 백업이 가능한죠. 백업을 말씀하신다라 그러면
백업 이그젝은 윈도우, 리눅스, 맥 OS에 대해서 백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넷 백업은 유닉스 시스템까지도 모두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성진님, 랜섬웨어가 화두가 되면서 문서 중앙화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산실 인프라 장비, 데이터 백업을 위한 백업 소프트웨어나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베리타스도 전통적으로 인프라 장비를 위한 백업 소프트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출시되고 있는 문서 중앙화 솔루션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싶으며 인프라 장비를 위한 백업 솔루션이 있다면 PC를 위한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도입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문서 중앙화 개념은 백업이라기보다는 문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DI처럼 네. 중앙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백업은 흩어진 데이터들을 중앙에서 관리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문서 중앙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는 백업이 필요한 거죠. 네. 네. 이종우님, 동기화 백업과 비동기 백업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기화 백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DP 기능,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네네네. 백업이 되는 그런 부분들. 비동기는 반대로 시점으로 백업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겠죠. 네. 김원규님, 모바일 랜섬웨어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 베타스에서는 현재 모바일 쪽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시만텍이라든지 이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그런 대응 방법을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네. 홍성우님, 원격지에서 백업 시도하다 보면 속도가 상당히 느린데요. 복구 시에도 속도 때문에 역류가 많이 되는데 이럴 경우 다속기나 속도 대역폭을 추가해야 하는지 베리타스에서 이런 기술적 문제 해결을 가능한지요? 요즘에 보게 되면 사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많은 이제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원격 오피스들이 많아요. 뭐 아니면 뭐 지방에 어떤 뭐 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공장이 있다든지 그렇죠. 근데 그 안에도 분명히 시스템들이 있고 보호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관리자는 없다는 게 문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백업이 필요하니 본사에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복구가 필요할 때는 네트워크가 느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보호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중복 제거 기능을 처리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복구가 느리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터넷 가속기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했으면 좋긴 한데 백업 솔루션하고 그런 가속기를 같이 연동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김태식님, 가상 환경을 사용했을 때 랜섬웨어 말고 또 다른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상 환경을 사용하는 부분들 자체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랜섬웨어 같은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그런 시스템 장애 케이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뭐 디스크가 폴트가 나서 아니면 CPU라든지 메모리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시스템이 갑자기 뭐 셧다운 된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뭐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일상적이진 않지만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도 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죠. 이 가상화 시스템을 원격 위치에 비치를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갖춘다라면. 네네. 네. 환경상님, 베리타스 제품군 중에 VMware 환경에서 서버 가상화 VDI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백업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있다면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백업을 할 때 플러그인 형태로 지원하는 거는 사실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이제 VM의 환경이라든지 뭐 하이퍼V라든지 시트릭스라 이런 가상화 플랫폼에 있는 VM들을 백업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 넷 백업이나 백업 이제 모두 그런 가상 환경을 다 모두 백업할 수가 있고요. VDI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주님, 기존 베리타스 라이센스를 서버별로 가지고 있다면 이 라이센스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추가 비용이 드는 건지요? 베리타스의 기존 라이센스는 모두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버전업이 됐을 때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버전에서 나오는 그런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저희 베리타스 메인터너스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최초에 구매를 하고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워런티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리뉴얼을 통해서 재갱신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냥 워런티가 끝나고 더 이상 리뉴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원규님, 백업을 위해 전용 나스 기기의 사용을 고려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나스를 통해서 백업한다는 거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나스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나스 쪽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카피를 해야 되는 이런 네네.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NAS를 백업 디바이스로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백업 디바이스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용자들이 거기다가 내 파일이 중요하니까 여기다 넣어놔야지 라는 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 NAS를 디바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네. 네. 네. 문병길님, SCVMM이나 vCenter 등과 같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관리 툴에 애드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네, 그 플러그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SCVMM이나 vCenter 쪽에 탭이 하나 생기고요. 네. 이 안에 현재 VM들 백업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백업 앤 리커버리 이런 백업 시장에서 베리타스가 아무래도 시장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네, 너무 기능들이 많아서. 네네. 자, 문병길님, 동시에 여러 대를 백업하면 서버가 맞는 라이트 부하로 백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베리타스는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QoS나 저장소 가속화하는 방법 등등이요. 사실 저장소라는 거는 뭐 테이프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라이트 하면서 이제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건 이제 디스크 IO라든지 이런 쪽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세션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시간당 처리되는 퍼포먼스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뭐 디스크 IO라든지 아니면 CPU 메모리 개수 네네. 또 뭐 QoS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뭐 본딩해서 쓰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 거죠. 김동규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도입 및 운영으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된 사례가 있다면 간략하게 언급 부탁드립니다. 사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할 정도의 규모들은 이제 보통 중견기업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랜섬웨어 감염된 이후에 백업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네네. 네. 왜냐하면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게 이미 한번 감염되고 네. 이제 방안이 없을까요? 이런 식의 요청 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것도 좋은 사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도. 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고 아까 네네. 처음에 어떤 이제 뭐 어학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네네. 어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네, 중견기업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김광수님, 백업 수행 시에 시스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베리타스 제품만의 기술이 있는지요? 넷백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셀레이터라는 백업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NAS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냥 파일 서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파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풀 백업 할 때 전체 스캔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백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백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스템 부하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백업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풀 백업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악셀레이트 백업은 뭐냐면 변경된 파일에 변경된 블럭들만 딱 캡처를 하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 시간이 굉장히 짧죠. 네. 용량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백업 부하를 최소화시켜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또는 넷백업 서버 쪽에서 새로운 풀 백업을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네네네. 네, 이런 방법들이 가장 베스트하다고 볼 수 있죠. 네. 허성님, 백업 솔루션에 장애가 발생해서 백업이 제대로 안 된 사례를 봤습니다. 백업 솔루션 장애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요?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유진호님,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인데 이럴 경우에 라이센스는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DB 등 중요 시스템을 여러 정책으로 자주 백업을 받고 싶은데 정책 활용이 용이한지 궁금합니다. 뭐 정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익스포트 백업이 될 수도 있고 온라인 백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정책도 뭐 하루에 뭐 한 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뭐 풀 백업하고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카브 로그마 백업을 한다든지 SQL 같은 경우에 뭐 트랜지션 로그마 백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3시간에 한 번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김동규님, 최근에 와서 넷백업 클라이언트 확대 적용 시 라이센스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할 경우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개별 라이센스하고 용량 라이센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네. 어플라이언스는 그냥 하드웨어일 뿐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이제 라이센스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개별 라이센싱의 단점 중에 하나가 초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서버가 20대가 있고 데이터는 어떻게 되고 DBM에서 뭐뭐가 있고 다 계산해서 한 번에 퉁 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고 DB가 추가되고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다시 옵션 클라이언트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때는 이제 조금씩 나가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용량 라이센스로 가시게 되면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아, 네. 오히려 용량이 증가했을 때 이 증가한 만큼 용량을 또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철님, 랜섬웨어가 보통 사용자 PC에서 발생이 되는데 사용자 PC에 대한 대책으로 백업 방법인데요.
서버를 백업하는 것과 사용자의 PC를 백업하는 경우 라이센스적인 차이가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를 백업하는 방법과 서버를 백업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서로 다른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솔루션이 다르면 라이센싱도 다르겠죠. 네. 이지영님, 자주 시스템이 행이 걸려서 복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 복구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복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책이나 기능이 있을까요? 복구 시간은 어떻게 보면 백업 시간에 뭐 한 1.5배에서 2배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복구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다운타임이 길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P2V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사전에 P2V를 해놓게 되면 임시 방편으로 가상화서 환경에서 서비스를 재개하고 복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네. 자, 원격지 백업할 지사가 많은 경우 통합 백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지사별로 다른 속도 차이와 중요도가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네요.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네, 연락 주시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질문 하시고 간증도 많이 하셨고 그죠? 고르시기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세 분, 세 분 이름을 불러주시죠. 네. 정동환님하고요. 정동환님, 네. 네. 그리고 고은성님하고 고은성님,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김동균님. 네. 김동규님, 네. 자, 정동화, 고은석, 김동규님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요,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고요. 스태프 이메일을 보내세요. 여기다 댓글을 쓰지 말고 댓글 쓰면 여러분들 그 정보를 다른 분이 다 봐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지 말고 스태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이분들한테 백팩 드리겠고요. 자, 설문 마저자 응해주시면 제가 설문하신 분 중에서 20분한테 기프티콘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줄까요, 장님? 네. 네, 제가 간만에 와서 좀 많이 당황하고 네. 좀 진행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목적 자체는 사실 백업입니다. 백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요즘에 이제 랜섬웨어라는 이제 그런 굉장히 IT 환경에서 크리티컬한 보안 이슈들이 굉장히 또 이게 화두화되고 있어서 이런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각종 보안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백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랜섬웨어 대응 차원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이런 IT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네네. 재해라든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백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백업 환경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IT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인의 네네. 생산성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면 바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다 토크 IT 지금 거의 다 회원이실 텐데요. 회원이신 분들은 좀 제발 여기 사진, 자, 프로파일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꼭 자기 얼굴이면 제일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 얼굴 봤으면 좋겠고요. 얼굴이 아니더라도 여기 다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얼굴 노출해도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얼굴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서로. 그 다음에 각자 자기 개인 프로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란에 좀 디테일하게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요즘은 또 이런 지금 웨비나 같은 경우는 공개된 거지만 요즘은 저희가 프리미엄 또 오픈 표시라 해가지고 초대된 분들만 또 모시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건 진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는 뭐 사례라든지 어떤 POC 같은 개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개인 정보 쪽에 좀 본인 것들을 안에 관심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그런 거 저희가 초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제 또 마지막 시간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이걸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